발표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발표만 생각하면 긴장돼 죽겠어요. 발표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표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 실천해 보셨나요? 아직 실천해 보지 않았다고요? 위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발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실 발표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직장인, CEO, 대표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 발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발표라는 것이 성격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타고나 있고, 그래서 나는 발표를 못하면 그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만 치부해버리는 것이 문제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저 또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항상 이 발표라고 하면 주눅이 들기 일쑤였거든요. 정말 치가 떨리게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 말하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욕심을 내면서부터는 발표할 기회가 생기면 일부러 손을 들고 자청을 할 정도로 발표를 즐기게 되었답니다. 선생님은 원래 발표를 잘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나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발표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강해서 발표를 잘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단정을 짓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발표를 했다 하면 목소리가 떨리고 또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횡설수설을 하게 되고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강해져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 오늘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발표 불안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 3가지를 하나씩 공개해 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들은 제가 발표에 대한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제 학생들에게 직접 코칭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중요한 내용들을 공개할까 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잖아요. 그럼 그 첫 번째 방법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대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이 흔한 소리를 하려고 이걸 3가지씩이나 나눠놓나 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끌려고 하시는 분들 잠시만 멈춰주세요. 대본을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해서 대본을 쓰시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대본을 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본이라는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대본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은커녕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의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을 보통 만들게 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을 다 적고 대본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대본을 어떻게 하게 되죠? 외우게 됩니다. 이해는커녕 외우는데 급급하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 나의 발표는 이미 대본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대본이 가지고 있는 100%를 완성해야 내 발표가 완성되어 있는 발표다, 정확한 발표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이르게 만들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의 발표 실력은 대본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대본이 나의 발표를 100점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말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대본에 있는 내용들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발표가 100%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했을 때 100점을 준다라고 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초에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대본에 갇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대본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나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나만의 대본으로 말이죠. 대본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대본으로 나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리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한 용도. 그것이 바로 대본이란 말이죠. 대본의 용도는 딱 거기서 끝입니다. 그 이상의 용도로 대본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본을 보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쓰지 마세요. 웬만한 발표는 대본은 참고만 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발표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대본에는 무엇을 쓰면 됩니까? 대본을 컨닝 페이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잠깐만 보더라도 바로 참고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키워드 그리고 중요한 문장들만 몇 가지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본의 양은 대폭 축소가 되고요. 대본을 외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야기하는 데만 충실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말하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대본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다는 점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본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눈을 보고 말하세요. 이 또한 너무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대중들 앞에서 당연히 눈을 보고 이야기하죠. 어딜 보고 얘기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눈을 바라보기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바라보셔야 돼요. 발표를 할 때 허공을 바라보거나 천장을 바라보거나 바닥을 바라보는 행위, 이건 여러분의 불안감을 더욱더 증가시킵니다. 불안정한 시선은 여러분의 불안함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 명 한 명 사람을 바라보는 건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중을 바라본다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불안감이 어디에서부터 조장이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눈 맞춤,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저 발표에 대한 불안함이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불안해서 내가 발표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라면 그저 나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만 극복하면 될 일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눈은 어떻게 바라보면서 연습하냐고요? 제가 그 방법을 일전에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인형을 앞에다 두고 인형 눈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인형의 눈이라고 쉽지 않을 겁니다. 인형들의 눈만 바라보고 이야기만 해도 자꾸만 멘탈이 흔들릴 거예요. 왜? 눈을 바라본다는 건 어딘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말하기에도 급급해 죽겠는데 무언가에 집중을 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말하기가 현혹된 걸지도 모릅니다. 불안했던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의 눈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연습해보세요. 사람들의 눈을 이겨보세요. 사람들의 시선 맞춤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보세요. 연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 특히 이성의 눈을 바라보는 것 정말 무서워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눈 똑바로 쳐다봅니다.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던지고 싶은 제 소리입니다. So what? So what?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말이죠. 과연 발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10명의 사람을 붙잡고 물어본다면 10중 8구는 무조건 발표가 무섭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비단 여러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만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만 왜 발표했다 하면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만 이렇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특별하고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내가 이상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발표에 대한 불안감, 발표에 대한 떨림, 발표에 대한 무서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압박감을 지어주지 맙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다 두려워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두려워? 너도 두렵잖아. 나만 두려워? 10명 중에 10중 8구는 두렵다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들 수 있고요. 머릿속이 새하얘질 수 있습니다.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그저 나만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수강생들, 특히나 이 발표에 대한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저처럼 이 정도로 떨려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아니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발표 불안증을 없앨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본인 스스로에게 외쳐주세요. 발표를 하는 순간, 발표가 떨리는 순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제 영상을 보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드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감사의 편지를 적어주시는데요.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이나 또 사회 볼 기회, 또 말하기를 공공연하게 해야 될 기회에서 정말 말버스의 영상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다고 저에게 감사의 편지가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영상을 제작해서 또 그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 발표에 대한 불안증을 없앨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그분들에게는 메일을 통해서 답으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영상을 봐주시고 이렇게 선한 결과물을 낳을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러나 이 역할은 제 역할이라기보단 바로 본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 덕이라고 꼭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노력하셨고 열심히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부딪혀 보셨을 거예요. 그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발표는 참 외로운 싸움입니다. 발표대에 서는 순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순간에 저의 이 한마디가,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여러분의 발표에 자신감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발표뿐만 아니라 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게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벗, 말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